안녕하십니까. 전기 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이제 금요일 되겠고요.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거는 5월 8일에 주행했던 거. 제가 어제죠. 5월 8일 제가 영상을 못 찍었어요. 어버이날이라고 또 아이들이 또 집에 좀 빨리 들어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배달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어버이날이라고 또 지들끼리 또 용돈 모아서 또 소소하게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예, 아무튼 그것 때문에 좀 일찍 들어갔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8일자, 9일자 이렇게 두 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일단 어제 8일 목요일이었고 주행은 35km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배달판으로 바로 볼게요. 자, 어제 어플 3개인가 아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다 해서 59,698원. 배달은 총 15건 해서 평균 단가는 3,980원 나왔고요. 배달은 2시간 58분. 거의 뭐 3시간 이제 배달해서 시급은 21,120원이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뭐 거의 계속 제가 얘기했던 거, 625콜. 625콜인데 카카오 피커랑 그리고 우리 동네 딜리버리 그리고 저기 부릉 요 세 개 콜이 나오면은 좀 이렇게 그 타고 있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거의 안 나왔어요 콜이. 사실상 좀 많이 그 잘 나오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콜이 좀 거진 안 나왔었고 아무튼 콜이 없어도 최대한 어플들을 많이 활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콜이 내가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로 가능한 최대한 많은 배달 어플을 일단은 무조건 다 깔아 놓으세요. 그냥 무조건 다 깔고 사용할지 안 할지는 그 이후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 며칠만 테스트하지 말고 최소한 한두 달 아니면 비수기 성수기 뭐 이런 것도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콜이 반드시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유독 또 좋게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웬만하면은 매일 모니터링 하시는 게 좋아요.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 계속 꾸역꾸역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급이 2만 원 나온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짧게 타면 탈수록 시급은 높아요. 어제 제가 3시간밖에 안 탔죠. 4시간, 5시간 이렇게 탔으면은 시급은 만원 중후반대로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콜이 좀 안 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단가도 내려가기 때문에 시급은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딱 피크 타임 신나게 타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한 금액이라서 시급이 높게 나온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의 시급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오늘 일을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거고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5월 8일자는 마무리하고 자, 오늘 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행 키로수는 비슷해요. 오늘 36km 주행을 했고요. 자, 오늘은 비가 왔죠. 비가 와서 굉장히 저속 주행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비 올 때도 좀 과감하게 주행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비나 눈이 오면은 굉장히 저속 주행을 합니다. 안전 주행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슬립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밀려요. 이게 주행을 하면 할수록 배달을 하면 할수록 이런 그런 게 더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사고에 대한 그 두려움. 왜냐면은 이렇게 주변에 같이 이렇게 얼굴 만나서 직접 대화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리고 뭐 카톡방에서 이렇게 친해지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아무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생활을 이렇게 듣잖아요.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배달하는지 이런 거를 다 계속 이제 보고 듣고 하고 있는데 사고 나는 소식을 종종 들어요. 사고 소식을 계속 접하게 되거든요.
크게 엄청 크게 사고 나신 분은 다행히 없어요. 근데도 사고의 소식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겁이 나는 거죠,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걸 아예 모르니까 예, 그냥 막 겁 없이 다녔는데 이제는 조금 더 조심하게 다녀요. 그래서 다치지 않고 매일 타는 게 오히려 돈을 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눈 오거나 비 오거나 하면은 좀 저속 주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다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고, 자, 그리고 자, 오늘 한 거 배달판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어플 하나로만 배달을 했고 10만 810원이 배달 수익이 되겠습니다. 배달은 20건 했고요. 평균 단가는 5,040원 나왔어요. 주행은 36km 했고 배달 시간은 4시간 12분 해서 평균 시급은 24,000원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비가 와서 이제 기상할증이 붙었죠. 예, 그리고 미션을 받으신 분들은 엄청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미션을 못 받은 사람은 또 못 받았고, 예, 저도 미션이 있었지만 미션을 클리어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단가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그냥 미션을 꼭 완료하지 않아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어차피 저속주행 안전주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지 않고 타다 보니까 그냥 단가 높고 거리 짧은 거에 만족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원래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도 이렇게 어플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그러니까 단가가 좋고 거리가 짧은 콜들을 골라 잡으면서 하거든요. 비 오는 날 보통. 근데 유독 하나가 제일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단톡방에 이제 한 2달 된 PCX 이제 초보 배달러 분이 계시는데, 이제 오늘 다들 단톡방에서 인증하시는 게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특히 오늘은 이제 비 오는 날이니까 전기자전거의 날이죠. 보편적으로 비 오는 날 전기자전거가 오토바이보다 좀 많이 벌어요. 네, 왜냐면은 단거리 위주의 미션을 완료해버리면은 그게 금액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시급이 한 4, 5만 원 돼요. 4, 5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중복 미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배민 미션 먼저 완료하고 쿠팡 미션 또 완료하고 또 배민 미션이 와서 또 배민 미션 완료하고 또 쿠팡이 또 미션이 와서 또 쿠팡 미션 완료하고 이래버리면은 미션비만 보통 한 10만 원 됩니다. 네, 그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오늘 미션을 잘 하신 분들은 한 20만 원 이상씩은 버셨어요. 네. 못해도 10만 원 중후반 이렇게 다 수익이 나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미션을 깨시려면은 자 일단은 그 오늘 그 2달 된 그 PCX 하시는 이제 라이더분이 다들 어떻게 이렇게 잘 버냐, 어떤 방법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자 일단은 한두 달 되신 분들이 그렇게까지 하시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내가 배달하는 지역에 좀 빠삭함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일단은 식당에 대한 정보들, 배달지에 대한 정보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피크 타임에는 유배지, 뭐 이렇게 장거리 완전 이상한 데 있잖아요. 뭐 산속, 막 농가, 뭐 이런데 그런 데 가면 망하죠.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음식이 항상 늦게 나오는 곳, 아니면은 음식이 항상 좀 보편적으로 빨리 안 나오는 곳, 약간 그런 곳들은 이제 단가 좋고 콜 많을 때는 최대한 걸러야 돼요.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해보면은 그런 식당이 어딘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3개월은 주구장창 최대한 다 해봐야 돼요. 많은 식당들의 콜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많은 곳에 배달을 해보셔야 돼요. 내 지역에서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이 식당이 좋고 저 식당은 나쁘구나, 그리고 이쪽으로 배달하는 건 괜찮고 저쪽으로 배달하는 건 나쁘구나,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노하우예요. 요령과 노하우인데 그거를 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말로만 들어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를 아무리 말을 들어도 내 지역에 그게 섞일 수가 없거든요. 그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은 그 잘하는 사람이 하는 지역에서 잘하는 거예요. 내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냥 이제 소스들만 좀 담아 듣고 그거를 내가 하는 지역에서 좀 이렇게 잘 만들어 가야 돼요. 말이 좀 정확히 안 나오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결론은 많이 해보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배달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요령과 노하우가 축적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선택이 빨라지죠. 예. 선택과 판단이 빨라집니다. 예.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외적으로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미션 있는 것들, 예. 미션도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간에 이제 뱀인가 쿠팡이 미션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뱀이는 9건, 9건에 2만 원, 쿠팡은 12건에 2만 원. 만약에 이런 조건의 미션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콜이 어떤 게 콜 양이 더 많냐?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어떤 걸 먼저 선택해서 어떤 어플 거의 미션을 완료할 거냐?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배민이 콜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빨리 배민부터 미션을 끝내 놓고 그리고 나서 쿠팡 미션을 봤을 때 지금 쿠팡 콜도 잘 들어오는데 미션 완료 시간이 아직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쿠팡 미션도 완료가 돼요. 또 다시 있다가 보면은 또 배민이 또 그 미션을 줘서 또 다시 배민 미션 완료하고 또 반대로 또 쿠팡의 미션이 들어와서 또 쿠팡 미션 완료하고 이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잘 선택과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 어플별 콜량이 완전 틀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잘 돼요. 네, 물론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근데 잘 되는 날이 조금씩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도를 자주 보면은 배달이 느려져요. 근데 처음부터 지도를 안 볼 수 없거든요. 처음에 저는 내비도 키고 다녔어요. 예, 전기 자전거로 하는데 내비도 키고 다녔습니다. 처음에 배달할 때는.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내비를 보는 게 귀찮아요. 예, 귀찮고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배달 어플에 있는 지도만 보고 배달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대충 여기서 저기네. 그러면은 거기 가는 동선이 머리에 그냥 자연적으로 그려져요. 그냥 좌회전 우회전 직진 좌회전 우회전 직진 막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동선이 그냥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 길로 쫙 가요. 머릿속에 있는 길로. 지도도 안 보고. 그래서 어렴풋이 이제 대충 이제 배달지 도착하면은 그때 한번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호가 걸렸다. 그럴 때 한 번씩 지도 보는 거예요. 그냥 중간중간에 멈춰서 지도를 보는 게 아니라 신호가 걸렸을 때 어차피 주행을 못할 때 그때 지도를 한 번 더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편의점 모퉁이에 있는 편의점에서 뭐 세 번째 건물 뭐 이런 식으로 또 기억을 해놓고 쭉 가서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해서 주소 한 번 더 확인하고 맞으면은 이제 배달해놓고 완료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게 다 빨라져요. 빨라지는 시간이 옵니다. 근데 처음부터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플러스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이 이제 지사 가입해서 일대나 플러스를 들어가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 초보라서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알아야 될 것도 있는데 이제 지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안 좋은 지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사원만 모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뭔가 문제가 됐으면은 이제 뭐라고만 혼만 내는 거죠. 설명은 잘 안 해주고. 그러면 초보 라이더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어느 정도의 요령과 노하우가 생겼을 때 이제 주변에 이제 지사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내 지역에 있는 지사를 최대한 다 비교 분석을 해야 돼요.
뭐 수수료는 얼마고 무조건 피크 타임에는 거기 지사 거를 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수수료도 많이 떼고 무조건 그 지사 콜만 수행해야 되고 강제 배차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되게 악조건인 곳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콜 잘 안 빠지는 날 연락 와서 지금 당장 나와라. 무조건 나와라. 막 이렇게 강요하는 지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피하는 게 좀 좋긴 해요. 근데 반대로 거기 지사는 약간 소속감이 좀 더 있긴 해야 돼요. 그 지사에 있는 모든 그 지사원들과 좀 같이 좀 코를 쳐낸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커넥트 배달하는 거랑은 마인드가 조금 틀려요. 일반 커넥은 그냥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지사는 타임별 완료를 해야 되는 건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몇 달 안 된 초보자분들이 그런 지사를 들어가면은 안 좋죠. 근데 반대로 그 지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나 운영진이 만약에 내 지인이다. 그러면은 들어가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인이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생판 모르는데 그냥 가서 가입부터 해버린다? 그거는 뭔가 좀 손해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요령이 생기고 나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비수기잖아요.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비수기에 시작해서 성수기를 맞이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반대로 성수기에 시작해서 비수기를 맞아버리면은 답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4계절이잖아요. 봄, 가을이 비수기고 여름, 겨울이 성수기예요. 보편적으로. 근데 이제 성수기의 계절은 혹독해요. 덥고 춥고. 그래서 배달하기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어쨌든 단가는 괜찮아요. 콜량도 괜찮고. 그 기간에 연습을 하고 비수기를 맞아요. 근데 날씨는 좋아요. 근데 콜도 없고 단가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요령과 노하우가 생겨서 좀 이렇게 달릴만 한데 콜이 없어서 일을 못하거나 단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을 못해요. 예. 근데 반대로 비수기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비수기를 맞이하고 성수기를 맞이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신나죠. 이게 성수기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비수기를 맞잖아요. 근데 그래도 좀 괜찮아요. 왜냐면은 비수기 때 시작을 해서 연습을 했고 3개월 연습을 했고 자 그리고 그 연습한 노하우 3개월의 노하우가 노하우로 성수기 3개월을 또 타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흘러요. 그리고 나서 또 비수기를 맞잖아요. 어쨌든 노하우가 어느 정도 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했을 때 비수기보다는 좀 더 괜찮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수기를 맞잖아요. 그럼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제 거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어쨌든 하다 보면은 매달 나오는 금액이 생겨요. 못해도 150, 조금 그래도 한 달은 200 이상. 그리고 성수기 때 정말 잘 되면은 250에서 300 이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성수기 때 매달 300 이상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앞전 성수기 때 제가 최고 찍은 게 360을 찍어봤어요. 이게 내가 그래도 예전보다 확실히 배달 노하우가 많이 생겼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저랑 같이 단톡방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 벌고 더 잘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미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을 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은 제 영상을 보고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어, 다짜고짜 그런 거부터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무조건 답을 원하시면은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죠. 예. 왜냐면은 이제 답정너라고 해요. 톡방에 딱 들어와서 예, 답은 이미 본인 머릿속에 정해두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답을 얻었거나 본인이 원하는 답이 안 나왔거나 나가세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톡방 분들도 많은 분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이제 대충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대화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좀 활동을 하시고 궁금한 거 한 번씩 물어보시고, 근데 궁금한 거 질문하시기 전에 기본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찾아보시고 질문하실 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게 좋죠. 제가 초보인데 궁금해서 질문하기 전에 찾아봤는데 보통 이러이러한 답변들이 많은데 이게 맞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해 보시는 게 맞죠. 네. 그냥 질문을 하고 답을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찾은 정보는 이러이러한데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대부분 그렇게 질문하시면 답변을 잘 해주실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답정너 네. 그런 분들이 은근히 있어서 어, 내가 답변을 하는 것도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답변을 해주는데 답변 받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되게 허탈하잖아요. 나도 4시간 써가면서 답변을 한 건데. 근데 그런 분들을 겪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이제 매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는 게 좋긴 해요. 네.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는데 뭐 늘 초보자 그리고 입문하시려는 분들 좀 도움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뭐 그래요.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네,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늘게 돼 있고 꾸준히 하면은 더 빨리 실력이 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 올 때 주행하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비 올 때 이제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오거든요. 타이어 교체,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교체, 그리고 브레이크 로터 이런 어, 소모품들은 반드시 체크를 미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소모품들은 미리 좀 구비를 좀 넉넉하게 해 놓으세요. 예. 내가 직접 정비를 할 줄 몰라도 한 세트씩은 구비를 해 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어, 그런 소모품을 교체를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내 동네에 있는 가게에 내 자전거에 맞는 그런 부품이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부품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품을 가져가서 공인비만 내고 교체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샵에서 내 자전거에 호환이 되는 부품을 따로 주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루 이틀이 더 소비가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쓰진 않더라도 내 자전거에 들어가는 소모품류 그런 것들은 한 세트씩은 구비를 해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막 장대비 오는 그런 시즌이 오기 전에 웬만한 소모품류는 교체해 놓는 게 좋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토요일인데 내일 토요일은 저는 이제 가족 모임이 있어서 하루 쉴 거고요. 일요일 날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또 풀타임 배달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수기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성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